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은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수업을 하다가 다시 온라인 수업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 온라인 수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영상으로 수업을 찍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시간에 수업할 것은 뭐냐면 단어는 존중과 그 다음에 배려의 대화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나와 있듯이 지금 여기에 존중과 배려의 대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먼저 이 글은 설명문이에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설명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마 배웠을 텐데 먼저 설명문을 간단히 설명을 하면 어떤 정보를 알기 쉽게, 알기 쉽게,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한 글을 우리는 설명문이라고 해요. 어떤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한 것 또는 전달한 것, 그러면 정보를 알기 쉽도록 전달을 하려면 이 전달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설명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 아마 이 방법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그것을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먼저 예시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설명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알기 쉽도록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개념을 정의하는 거예요. 뭐뭇은 뭐뭇이다와 같이 이와 같이 어떤 정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것. 이것을 갖다 우리는 뭐 정의에 의한 설명 방법 이런 얘기를 하죠. 또는 뭐도 있느냐? 비교도 있어요. 비교 설명하기 위해서. 비교는 주로 두 대상 간의 공통점을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비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다른 걸로 하면은 또는 대조라는 것이 있어요. 대조는 두 대상의 또는 두 정보 간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대조다. 뭐 이것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우리가 그래서 설명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은 예시, 정의, 비교, 대조 이와 같은 방법들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글은 뭐냐면 존중과 배려의 대화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대화요? 쉽게 말하면 학습 목표죠. 이 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은 대화란 무엇이냐? 이 대화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을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예요. 첫 번째 정의.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는 대화를 하려면 쉽게 말하면 대화는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우리는 대화라고 해요. 그러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종의 대화도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주 상대방이 잘 이해하도록 말을 전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대화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의 원리를 지켜서 말을 해야만이 상대방이 나의 말을 이해하고 또 상대방도 한 말을 내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의 원리를 이제 배울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이 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배워야 될 것은 다시 이야기. 대화란 무엇이냐? 그 다음, 대화의 원리는 어떤 것이 있느냐? 뒤에서 이야기하지만 이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 대화의 원리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뭔지, 그리고 그 두 가지의 구체적인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학습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세 번째. 이 글은 모두에서 설명했듯이 설명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글이 가지고 있는 특징도 알아야 되겠죠. 이 글쓴이가, 이 단원에서 글쓴이가 어떤 글쓰기의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설명문인데, 어떤 설명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대화에 대해서, 대화라는 이 정보, 즉, 대화의 원리라는 정보,
이것을 얼마만큼 쉽게 전달해 주느냐를 알아야 해요. 이 서술, 진술, 이 서술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 것이 세 번째 학습 목표예요. 자, 역으로 이 시간에 제일 먼저 이 글은 어떤 서술 특성을 지니느냐의 것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대화의 정의란 무엇이냐, 그 다음 대화의 원리란 어떤 것이 있느냐를 진술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지금 여기 화면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해봅시다. 교과서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직접 찾아보라는 시간을 주고, 그리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온라인 방식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음이 되게 좀 안타까워. 자, 여러분들 교과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교과서를 한번 보도록 한번 해봅시다. 자, 미리 읽어보면은 참 좋은데, 여러분들, 교과서를 통해서 아까 이야기를 했죠. 설명의 방법에는 정의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예시라는 방법이 있고, 비교라는 방법이 있고, 또는 대조라는 방법이 있다. 크게 이와 같은 방법들을 주로 이 설명문이라는 글에서는 설명 방법으로 택하겠다. 그럼 이 글은 어떤 설명 방법을 취하고 있냐면, 먼저 한번 보시다시피 말풍선이라든가 또는 직접적인 대화의 장면들이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글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고 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대화의 상황을 사례로 구성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것처럼 지금 사례, 즉 예시를 들어서 우리에게 대화란 어떤 것이고 대화의 원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화의 정의에 대해서, 대화란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보자라고 학습 목표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이 글은 첫 번째, 기본적인 용어를 정의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단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설명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 글의 특징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개념 정의와 예시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글을 전달하는데, 그러면 어떤 내용을 전달하느냐? 그 내용을 정리하면은 여러분들 여기 지금 필기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으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글은 다양한 듣기 말하기 방법과 대화를 할 때 지켜야 할 대화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은 다음에 내가 대화의 원리란 이러이러한 것이 있구나. 그리고 이 대화의 원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여기에 맞는 거구나. 이거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일일이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 왜? 이 글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설명문이란 어떠한 정보를, 이게 바로 정보가 되겠죠. 대화의 원리, 이게 바로 정보예요. 이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한 글이에요. 알기 쉽게 전달한 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전달했는데 이 글을 읽고 대화의 원리라는 이 정보를 알지 못하면 비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이 글은 바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오타 나왔네. 대화를 할 때 지켜야 할 대화의 원리 및 언어의 예절에 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이렇게 결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알기 쉽게 설명한 걸, 그래서 이거는 문장의 종류로 보면 설명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다시 구체적으로 대화의 의미를 설명하고, 자, 대화의 의미를 설명하는 바로 대화의 정의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 성향뿐만 아니라 세대, 성별, 지역과 같은 사회문화적 특성에서 의사소통의 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나 있음을 먼저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먼저 우리는 진짜 세대, 성별, 지역과 같은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서 의사소통을 하죠. 왜?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의 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투리. 우리 학교가 있는 곳은 충청도죠. 그러니까 충청도는
이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는 이 충청도의 사투리, 즉 지역 방언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고 있어요. 주로 충청도의 가장 큰 특징은 줄인다라고 하죠. 말을 긴 것을 갖다가 아주 줄이는 어떤 그런 특성이 있듯이 그런 어떤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이 글에서는 설명합니다. 그 다음 대화를 할 때 지켜야 할 원리로 협력의 원리와 공손성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아까 학습목표에서 대화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본문에서는 아까 두 가지를 제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즉 협력의 원리라는 첫 번째와 공손성의 원리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본문에 나가면서 첫 번째 뭐냐면 여기 대화의 의미, 요 정의를 먼저 알고 그 다음 두 번째 대화의 원리라고 그랬죠. 대화의 원리 중에서 협력의 원리라는 것도 알아야죠. 그 다음에 공손성의 원리라는 것을 다시 본문에 나가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그러면 조금 더 진행해서 과연 이 책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번 지금 정리된 것을 지우고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도록 해봅시다. 자, 먼저 이 글에서는 먼저 여러분들 설명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주로 3단 구성을 사용하는데 첫 번째 머릿말, 그 다음 본문, 그 다음 세 번째 맺은말이 나오도록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화면상 먼저 머릿말 부분에서는 이 글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먼저 대화의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화의 의미, 여러분들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책을 일일이 읽고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기가 너무 번잡스러워서 그 내용을 지금 화면으로 지금 여러분들 여기처럼 요약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들은 책을 읽으면서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요 부분들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밑줄을 그으면서 같이 본문을 파악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면은 먼저 대화의 의미를 먼저 뭐라고 그래요? 말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의사소통을 뭐라고 한다? 대화라 한다. 대화란 뭐냐? 이게 바로 정의에 의한 설명 방법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란 말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언어를 통해서 지금 뭐 언어에는 의문적인 언어와 그러니까 언어적인 요소와 비언어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그러죠. 비언어적인 요소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듯이 이거같이 뭐 행동으로 취하는 거라든지 또는 뭐 억양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것을 갖다 우리는 또는 뭐 어조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는 비언어적 요소라고 하고 언어적인 요소는 쉽게 말하면 의문인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야 같은 그러한 어떤 자음과 모음에 의한 우리 지금 이 발음이죠. 말의 발음.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의사소통을 우리는 대화라.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그건 대화라고 볼 수는 없어. 내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이 내 말에 대해서 하나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저 사람이 내 말에 대해서 어떤 대꾸라든지 또는 다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의사소통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대화가.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강사가 여기 나와가지고서 일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전달할 때 우리는 하지 않아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강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상대방과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의사소통이다. 서로 소통하는 것을 우리는 대화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대화에는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 있느냐? 대화의 특성이 뭐냐? 대화란 그냥 의사소통이다. 그럼 대화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여기 나와 있듯이 듣고 말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듣기만 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 말하는 것, 이것을 갖다 우리는 하나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각자의 생각,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생각, 그 다음에 경험, 그 다음 가치관,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대화는.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각자의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분명히 똑같은 상황을 보고라도 또는 똑같은 상황 속에라도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입장에서의 생각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은 수업을 받는 입장에서, 즉 흑자 입장에서 또 생각이 분명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 다음 경험. 여러분보다 내가 훨씬 더 경험이 많겠죠. 아무래도 인생을 좀 더 많이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경험에 따라서 이렇게 대화, 즉 여기에서 생각과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경험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가치관은 무엇이 가장 우선되고 옳고 그르냐에 대한 것을 흔히 우리는 가장 그것을 가치관이라고 해요. 어떤 것이 옳다, 어떤 것이 그르다, 또는 어떤 것이 최우선적이다, 어떤 것이 차선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흔히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하는데 그 가치관도 여러분하고 나하고 다를 수 있어요. 또는 여러분들이 친구와 대화를 나눠주고도 충분히 생각과 경험과 가치관이 다르죠. 그 다음 사회문화적인 배경. 그러니까 사회문화적 배경. 주로 사회문화적인 배경은 지역의 어느 지역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런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른 거죠. 사회문화적 배경. 예를 들어서 도시라는 어떤 그러한 사회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사느냐, 또는 농촌이라는 사회적 문화적인 배경에 사느냐, 또는 군인 같은 경우는 아주 특수한 사회문화적인 경우죠. 어떤 군대라는 어떤 그런 사회문화적인 배경. 그 다음에 학교도 또 학교라는 어떤 사회문화적인 배경.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은 대화를 할 적에, 즉 말을 할 적에 보면은 군인들이 쓰는 독특한 의사소통의 말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하고는 다르죠. 왜 다르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인 배경은 군대라는 어떤 그런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서 쓰는 말과 지금 우리 일반 사회에서 쓰는 어떤 말들이 다른 거예요. 이런 것처럼 대화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생각, 경험, 가치관,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대화의 특성이다. 그러면 소통을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 또는 가치관,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잘 이해해야만이, 또는 상대방이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 바로 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대화의 방법에 대해서 지금 교과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화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냐, 가장 적절한 방법이냐. 대화의 방법, 즉 뭐라고 해요? 상대방에게 맞는 적절한 듣기 말하기 방법을 택하라, 이렇게 했어요. 상대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고등학생이고 나는 사회인으로서 상당히 여기에 나온 것처럼 경험과 이런 사회문화적인 배경이 여러분과 많이 달라요.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할 적에는 여기에 나왔듯이 대상에 맞는 적절한 듣기와 말하기 방법, 즉 대상, 즉 고등학생에 맞는 내가 단어도 선택해야 되고, 또는 어조도 선택해야 되고, 억양도 선택해야 되고, 그렇게 사용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만, 또는 언어 예절을 알고 대화를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뭐가 된다? 여기 나옵니다. 의사소통이 된다. 이렇게 지금 이 글에서는 머릿말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머릿말을 정리하면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즉 대화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을 의미하는데,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의 생각과 경험과 가치관과 사회문화적인 배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게 가장 적절한 대화의 방법 또는 대화의 예절로 말하는 것이 가장 대화, 즉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지금 머릿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린말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용된 설명 방법은 바로 뭐냐? 요게 나온 것처럼